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소불위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데 누가 그걸 감히 막겠어. 74년 8월 22일 차지철은 3공화국 들어 세 번째 경호실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차지철의 경호실은 대통령의 안전만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경호실이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군의 인사 문제를 좌우했고 야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작을 해왔으며 78년부터는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이 임명될 때 언론은 그를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친위 중의 친위로 분류했습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에 부임한 다음 그의 방벽에 표를 하나 내걸었습니다. 각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의 대통령관이자 경호 자세였던 것입니다. 각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그 명분 아래 차지철은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끝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경호실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경호실의 문양부터 바꾸었습니다. 호랑이 3마리, 독수리 1마리 주위에 별 10개를 둘러쳐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호실 소속 병력의 군복 또한 독일의 SS 친위대를 본떠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일반 부대 장성급보다 더 비싼 재질의 천과 고급스러운 장식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위관 장교가 입고 있던 옷이 적어도 장군들이 입고 있는 정도의 것과 뭐 유사한 내지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화려하게 병사들을 입혔죠. 근데 중요한 건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고려시대 사병화가 그게 먼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먹고 자고 입히는데 그 사람 부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법령을 고쳐 경호실장 자리를 스스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경호실 차장, 작전차장부, 행정차장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차장에는 군단장급의 현역 중장을, 차장부 자리에는 현역 준장을 임명했습니다. 군 장성들만 휘하에 거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경호경비대책실무위원회, 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반 등 군과 관련된 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특별기구들을 만들어 그 수장으로 군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지철은 자신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호실 병력 또한 크게 늘리고자 했습니다. 차지철이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게 틀림없어요. 그건. 이제 무엇까지 요구했느냐면 차지철이는 경호실 안에다 갖다가 경호실 밑에 실장 밑에 이게 사단을 가져가려고 그런 게예요. 이게 사단을 유인군 사령관한테도 요구하고 육군 참모총장한테도 그걸 요구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거기다 갖다 근데 이제 유인군 사령관하고 등수하자면 일치해버렸죠. 사단 병력에는 못 미치지만 그때 경호실 병력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30경비단과 4개 대대 정도가 경호실로 배속됐고 탱크, 장갑차, 헬기 등 일반 전투부대나 있음직한 중화기까지 갖추었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군에 요청을 해서 나와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 근데 경복궁 그 안에 그런 장비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하다못해 탱크, 장갑차까지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반인이 모르는 가운데. 수도를 지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을 모두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민간인인 경호실장이 수도경비사령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나 같은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지휘계통을 통해가지고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액션을 취하게 해야지 그걸 직접 경호실장이 군의 그 지휘에 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때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던 30경비단의 연병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호실 병력과 화기를 총동원한 사열식이 있었습니다. 국기하기식이라 불린 이 행사는 경호실장 차지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경호실에서 국기하기식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초청을 하는 놈은 난 뭐 초청 받아본 일은 없는데 각군 참모총장 혹은 정부의 장관 이런 분들을 저녁이나 합시다 하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 오후 5시에 국기하기식을 하면 그 경호실 인원들이 쭉 모였는데 그 자기가 한 가운데 서고 옆에 쭉 씌워놓고 격려를 받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격려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것은 국기하기식을 담은 세상에 알려진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휘봉을 든 차지철이 하기식 행사에서 경호실 직원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도열하고 있는 경호실 병력이 보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국기하기식은 국군의 날 사열식을 줄여서 모방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국군의 날 행사처럼 차지철은 자신의 국기하기식 행사에도 국회, 정부, 군,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즐겨 초대했습니다. 그는 최고 통치자가 군대를 사열하는 그 위용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비판했지만 감히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경회로는 조선시대 최고의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16 쿠데타 이후부터 이 아름다운 궁중 건축물의 뒤쪽에는 중화기를 갖춘 군대가 주둔해 왔습니다. 힘으로 탈취한 정권은 힘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까운 이 경복궁 안에 경호실의 지휘를 받는 30경비단을 주둔시켰습니다. 이 부대를 철수시키고 경복궁 복원공사를 시작한 것은 1996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문제의 그 국기하기식은 30경비단이 주둔해 있던 시절 그 부대의 연병장, 바로 저 너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기하기식은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의 비정상적인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 권력의 원천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때문에 차지철이 섬긴 것도 단 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어디서 시작됐던 것일까요? 학창 시절